야, 너네 군인들이 그 민간인들 이렇게 그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안 되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발로 차서라도 문부 쓰고 들어가라고. 발로 차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체포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제 밑에 김창학 대령한테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고 말하고 끄집어내라고 한 게 제가 말해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애매한 증언을 좀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증인 말대로 네, 아까도 뭐 안이 뚫렸다,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라고, 그러니까 4명에서 1명을 뭐 업고 나와라, 뭐 하여튼 이게 들고 나와라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다면 네,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증인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오상배가 말한 두 번째 통화의 내용도 원래는 증인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4명이 한 명씩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서 하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이 김용영 장관과 통화하고 약 3분이 지난 00시 32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9초간 통화하고 00시 34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6초간 통화하였으며 00시 36분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무슨 통화하셨나요? 저 사실은 원래 기억이 안 났다가 12월 6일 날 저 인터뷰하면서 또 대통령님과 몇 번 통화했냐 해서 제가 한 번이라고 하고도 이상하게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히 몇 번 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그날 12월 6일 날 직무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딴 데로 가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부관인데 부관밖에 모르는데 얘랑 나랑 헤어지면 난 영원히 모르겠다 해서 제가 저녁 때 부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혹시 그 당시 때 그 내용도 통화 내용 너 혹시 기억나는 거 있냐? 했더니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두 번째 통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이 야, 뭐 안 가고 뭐 하냐? 왜 진행도 못 하냐 하시면서 4명이 들어가면 1명 정도 이렇게 못 들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진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사령관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화내는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그 상황과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병력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혼잣말 같이 막 짜증을 내시고 막 언성이 올라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야, 너네 군인들이 그 민간인들 이렇게 그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안 되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에 우리는 지금 못 들어가고 어디까지 진출된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우려한 것처럼 그 들어간 분들 중에 시민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본총으로 누가 벌써 이미 안에 뚫고 들어갔구나,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딱 든 상황이었어요. 177항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자 오상배 증인신문 녹취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부관인 오상배 대인은 이 법정에서 위 전화통화 상황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피고인이 4명에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는 식으로 지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거나, 아직도 못 들어갔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께서 하셨고,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하니까 피고인께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오상배 대위의 증언이 사실인가요? 저는 오상배 대위는 제가 1년간 데리고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오상배 대위의 말을 제가 들었고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4명이 1명씩 들고 쳐 업고 나와라가 따로인데, 저는 그때 아이고 뚫렸구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국회 기능 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온 세계 언론에 이상하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가 이때고,
기억은 잘 안 났는데 이거 기억나요. 야, 발로 차서라도 문부 쓰고 들어가라고. 발로 차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국회 본관 앞까지 병력이 갔다는 건 보고를 받고 보고받고 안 상태에서 보고 드린 게 아니라 24분에 넘어갔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가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고 얘기한 거였어요. 좀 사실은 사령관으로서 좀 비겁한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막 뭐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제 병력이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상황을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마치 시민들과 자꾸 부딪히고 해서 안전이 우려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야, 군인이 그런 거 탁탁탁 해서 요령 있게 못하냐, 뭐 이렇게 그 모양으로 하냐, 이렇게 제가 이해되는 이제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문부 쓰고 들어가라는 것은 제가 딱 듣는 순간에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만약에 이 비상경이면 저도 육군 중령 때 위기 관리를 하면서 핵실험 도발이 있었을 때 대통령님이 이런 걸 위기 관리를 하면 다 옆에 스태프들이 있어요. 뭐 NSC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시를 할 때 다 어떤 조언을 듣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발로 차고 부수고 하면 이런 거를 이게 어떤 회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이건 지금 화가 나서 제가 안 되고 위험하고 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니까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고 좀 화도 내시고 질책성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178항입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85번 중앙지역 군사법원 이진우 증인신문 녹취록입니다. 증인도 군사법원에서 너무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안전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4명이 한 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얘기는 너 핑계대지 말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했어요.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왜 못한다고 말해. 그런 못한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라고 증언을 했는데 네.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죠. 이걸 제가 정말 지금 와서 하면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참 당시에 비상경 선포 해제되고 해제가 되고 저는 며칠 뒤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검사님께서 질문을 계속 하셨고요. 근데 처음엔 제가 국회의원 얘기는 못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부하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계속 12월 말까지 TV를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병력을 운용해서 국회로 간 거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용윤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당한 느낌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런 거였으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한 건가?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비상계엄 당시 끝난 이후에 TV를 보지 않을 때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 다 섞이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대통령이 체포하란 말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란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체포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제 밑에 김창학 대령한테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고 말하고 끄집어내라고 한 게 제가 말해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왜곡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피고인의 체포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네네. 그걸 뭐 제가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또 그 상황 뭐 다른 질문에서 여쭤본 게 그 당시 아마 피고인께서 뭐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증인이 분명히 피고인으로부터 체포해라는 말을 맞습니다.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정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검사님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뭐 강요라든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꾸 TV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그랬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오상배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잘못한 거구나. 그때는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그때 당시에는 체포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증거 기록을 보니 그런 체포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네.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제가 제 스스로 그만큼 왜곡되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12월 4일 이후에 제가 거의 20 이상을 매일 TV를 보고 매일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증인 12월 9일쯤 구속되시지 않았나요? 예. 9일인가 13일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어쨌든 중순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것도 아마 12월 그 이후에요. 중순이나 뭐 네. 하순쯤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증인이 기억이 가장 오염되지 않을 때 진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 상황에 TV랑 국회에서 마이크 제가 조금만 가까이 좀. 그때 매일 TV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말 들을 때는 정말 상상을 못 합니다.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부담과 제가 스스로 해석이 자꾸 바뀌어 간다는 게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또 우리 검사님도 저한테 그런 거를 뭐 얘기하거나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염이 돼 있다는 건 제가 알아요. 알겠습니다. 179항 생략하고 180항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85번 이진호 증인신문 녹취록입니다. 계속해서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같은 얘기를 또 드렸는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분이 엄청 화가 났구나, 현실과 이탈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흥분만 엄청 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분 얘기는 지금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라고 증언을 하셨죠. 네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82항입니다. 같은 증인신문 녹취록입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때부터는 피고인의 지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라고 증언을 하셨죠. 예, 그때는 진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을 때 당시의 상황에 관해 증인은 검찰에서 아마 언론에서 국회의원 정족수가 채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말로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그때 모든 TV 내용에서 다 설명과 완전히 보충 설명, 그 다음에 논리까지 다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증인도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과의 이무렵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였고 저는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죠. 네. 이건 사실인가요? 말은 그때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했던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근데 제가 지금 진술은 그렇게 하셨죠. 제가 제일 마음이 위증되는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진심으로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완전히 충격이 오고 다 단절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건 TV 내용과 나중에는 이제 또 들어가면은 다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저 검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렇게 믿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84항입니다.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는 라는 말을 하였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인은 군검찰에서 대통령님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거는 기억나요.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하는데 총으로 문을 부수라는 건 기억 안 나는데 총이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요. 나중에 상배가 그랬다고 하는데 총이란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후론 생각이 딱 멈췄어요. 이것도 악을 쓰셨습니다. 엄청 큰 소리를 지르셔서 상배가 다 들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셨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 진술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오상배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또 물어보고. 근데 제가 발로 차서 문부시고 들어갈 수 있잖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황을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렸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똑같은 얘기였을 거예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본청 앞에까지 갔지만 그 본청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야 그건 문 부시고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서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안 좋았던 거는 사실 군인은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는 하시고 군수통수권자지만 명령은 사실 군계통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임무예요, 많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지시라고 듣기보다는 뭡니까? 상황을 인식해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 뭐 하냐라는 느낌. 왜냐하면 중간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선에 배치돼서 2차 단선 배치가 된 다음에 이건 위험하고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은 가능한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드러나면 계엄사령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비상계엄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안시 03분에 굉장히 빨리 끝내주시니까 딱 끝나니까는 배치도 못하고 끝나니까 그 다음이 없었지만 그 평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TV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막 난리 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너희 지금 계속 그거 아직 니네 해결 못하냐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그 당시 때 기억을 했고. 근데 됐습니다. 여기 추가로 네, 하나 잠깐만요. 묻겠습니다. 근데 그 증인은 자꾸 이제 뭐 증인의 기억이 어떤 그 TV 이 계엄 이후에 본인이 많이 본 TV 시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오염이 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애매한 증언을 좀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증인 말대로 네. 아까도 뭐 안이 뚫렸다,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라고, 그러니까 4명에서 1명을 뭐 업고 나와라, 뭐 하여튼 들고 나와라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다면 네.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증인이 생각했을 때 뭐 증인이 뭐 그 상황에서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러면 4명에서 1명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대상인지를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또 네. 전후 사정에서 뭐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서 어떤 대상을 끄집어내라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인식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증인은 자꾸 그 끄집어내라는 대상 뭐 그 부분을 좀 애매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아니 납득은 안 됩니다. 모르겠다가 그 부분에 아니라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는 상황 평가와 위험 요소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담 넘어 들어간 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위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반복이 된 겁니다. 예,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위해 세력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증인 스스로도 그런 위해 세력을 스스로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창조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어떻게 보면 머리로.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상황에서 위해 세력 내지는 안에 있는 세력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끌어내야 되는지는 좀 더 명확할 거 아닙니까? 군인이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은 상상 속의 어떤 생각만으로 안에 있는 막연한 위험 세력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장군답지 못하게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저부터 당황해서 막 추측하면서 또 제가 평가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진행했다는 것은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로서 제 부하들한테 죄송하고 또 그걸로 하마터면 저희 부하들이 잘못하면 저와 같은 신세가 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제일 크게 잘못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이건 변명일 수 있지만 그 상황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비상계엄 갑자기 걸렸는데 비상계엄 내가 어떤 게 하는 거지? 알다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콱 막혀요. 그리고 임무는 딱 받는데 그럼 거기서 해결해야 돼.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요?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모르고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럼 딱 위협세력밖에 안 보여요. 네, 증인은 그때 TV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 출동했을 때도 아니요. 정말 TV 같은 거 TV가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TV가 그런 걸 생방송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위기관리 제가 해보면 그런 거 안 보여줘요. 원래 다 관리를 하지. 그런 내면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작전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 통화 관련해서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께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고 이진우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화 통화에 대한 오상배 대위의 증언이에요. 네.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과의 전체 통화에서 피고인이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피고인이 증인한테. 항상 처음 기억에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제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님이 전화 올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계엄사령관이 전화가 와야지. 그때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비화폰, 군 비화폰으로 오셔서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부관인데 대통령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대통령님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놀라서 제가 딱 받고 충성하고 수방사령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첫 얘기가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게 00시 33분 같은 느낌, 23시 같은 게 맨 처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상황을 물었어요. 지금 거기 상황 어떻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쭉 다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또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 막혀 있다라고 보고하신 막혀 있다. 적은 있으시죠. 예. 그리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보고한 적도 있으세요? 그거 보고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맨 처음에 한 건지 지금 보니까 여러 차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 건지 왜냐하면 저게 그게 다 하나니까 그게 하나 얘기한 게 두 번째 단계 00시 32분인지 23시 30분인지 이제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첫 번째 통화와 관련해서 네네. 이 상황은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오상배 대위 증언 중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증인도 총이라는 단어와 문을 부수고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네. 했다는 것은 들었다고 방금 증언을 하셨고 근데 총을 쏴라는 얘기는 총이라는 단어 들었고 네. 우리 부관이 총을 쏴라고 나중에 조서에 있길래 계속 총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하면서 총 내려놨습니다. 얘기 계속 하는데 총을 쏘라고 한다는 건 좀 너무 안 맞고 다만 화가 나서 총 얘기가 나왔을 수 있지만 총을 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어쨌든 총이라는 단어와 네네.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는 들었다고 네. 하는 말씀이시고 11항 또 증인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신 내용인데요. 증인은 군사법원 증언 당시 두 번째 통화 내용이라는 본회의장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증인은 기억이 없었는데 오상배가 3일 뒤 2024년 12월 6일에 알려줬지만 그때 오상배가 증인에게 이야기할 때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증인이 오상배에게 그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을 때 오상배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오상배가 국회의원이라는 진술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노란 거에 보면은 4명이 1명씩 뭐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그 저희 일경비 단장이 증인 진술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들은 대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정신이 없고 전화가 너무 많아서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들은 대로 얘기했는데 우리 저 일경비 단장이 본회의장이라고 아니라 저 국회 본청이라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예. 어쨌든 증인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오상배가 말한 두 번째 통화의 내용도 원래는 증인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4명이 한 명씩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서 하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통화, 네 번째 통화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증인의 기억과는 다르다. 내지 증인의 기억에는 없는 내용,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증언한 것이죠. 네, 4번째는 아예 기억이 없고, 그다음에 3번째는 저는 그게 좀 하여튼 제가 좀 사실은 저는 발로 차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또 뭐 총을 쏴라고 하니까 그 당시 때 제가 나중에 그때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총 안 들고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총을 쏘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 논리적으로 해서 이 뭐가 좀 기억을 하지만 좀 안 맞는 것 같다. 난 제 기억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의 내용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증인의 기억과 다르거나 증인의 기억에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통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4명이서 1명 들쳐업고 나와라. 예,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들으셨다고요? 네. 예. 들쳐업고 나온지 지금 정확히 아는데 그러니까 4명이 하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증인의 그거는- 기억에는 없는 내용이고 예. 예, 그런 거죠. 결국 증인 오늘 증언 정리하면 이제 수방사의 국회 출동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뭐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끌어내라, 그리고 총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그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들은 사실이 다시 한번 기억이 있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하면 제가 알겠는데 네네. 갑자기 그 얘기하면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끌어내라, 총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차고라서라도 들어가라. 그다음에 4명이서 1명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따로 끌어내라는 거는 왜 굳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끌어내라는 말 한 적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네. 그냥 끌어내라라고 네네. 말한 적은 없어요. 예. 그렇게 말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특정하지 않아서 네. 증인은 그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증언의 취지 맞습니까?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 그 결의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아래 계시는 줄 몰랐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들었을 때 제가 과연 그게 제가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검원님. 방금 그 마지막 질문에 연결해서 예. 결국 이제 증인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증인의 상황 인식으로는